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자, 국내 증시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4,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뉴욕 증시는 또 이렇게 올랐네요.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이 주요 기술주들의 상승이 계속 불꽃 축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2% 가까운 급등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S&P 500 지수 1.23%의 상승, 그리고 다우 지수 또한 상승입니다. 변동성 지수만 약세, 그리고 최근에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금값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장세, 거기다 실적까지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 증시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나올 그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금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장세에 나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4,000포인트 처음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다가 미국 증시도 연내 7,000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와중에도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돋보였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계약 소식들 들려왔고요. 계속되는 실적 시즌 과연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최고치 레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간밤 시장을 움직였던 소식들 하나씩 들여다보시죠.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특히나 기술주와 반도체주들이 주도하는 장세였다 보니까 1.9% 가장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가져가고요. 23,630포인트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1.23%의 상승, 종가 기준으로 6,800선을 넘긴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6,900이라고 하는 레벨에도 거의 근접하고 있죠. 단 25포인트만의 격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대 지수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광범위한 시장 상승이 일어났고요. 전형적인 위험 자산 선호, 리스크 온 센티먼트가 강하게 살아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살아났던 데에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낙관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단 어제 정리해 드렸던 대로 주말 사이에 말레이시아에서 합의를 가졌습니다.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고요. 베센트 장관은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다. 히토류 수출 통제는 1년간 유예되는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제 이번 주 30일이죠. 한국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느낌이 좋다.
시 주석 매우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내년 초에 자신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고 또 이후에 이 시 주석이 워싱턴 등 미국을 방문하기로 얘기를 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낙관론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히토류와 펜타닐 그리고 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등 여러 가지 핵심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무역 합의의 틀이 이뤄질 거라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간밤 울프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전략가는 중국의 히토류 통제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휴전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전하기도 했고요. 물론 아직 세부 사항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 회담까지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는 있겠습니다. 위험 선호도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5% 현재 구간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11만 5,3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안전자산 선호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금 가격은 내리고 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장중 한때에 3,990달러대 정도 가리키면서 4,000선을 밑돌았다라는 것이 간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보시죠.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간밤입니다. 이 미중 관계 회복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섹터는 어제 정리해드렸던 대로 반도체 주들이 되겠습니다. 이 희망 시나리오의 가장 큰 섹터가 되겠고 그 이유는 만약에 미중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동안 이 수출에 제재가 걸렸던 반도체들을 조금 더 강하게 수출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그 기회에 대한 희망감 속에서 2.8% 가까운 급등 흐름을 가져가게 됐고요. 특히 엔비디아와 AMD 등과 경쟁할 수 있는 AI 칩을 내놓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퀄컴의 주가가 11%대 폭등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브로드컴과 AMD 2%대 또 인텔은 실적 회복에 따른 효과를 하루 늦게 받아가네요. 어제는 강보합 마감이었는데 간밤에는 3%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주들도 전부 다 초록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알파벳의 실적은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전해질 예정이고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애플과 알파벳이 2%에서 3%대의 급등, 테슬라의 주가도 4%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빅테크주들 전반의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면 다소 보합권에서 횡보를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와준다면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빅테크주들이 다시 랠리를 펼칠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를 앞두고 미리 빅테크주들을 매수하자라는 심리도 시장에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조금 약했던 쪽을 들여다보자면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12%대나 급등했던 포드의 주가가 오늘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의 약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월마트 그리고 필립 모리스의 주가가 각각 1%, 2%대의 약세,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관련주인 뉴몬트가 이쪽에 5%대 급락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있었던 대형주들 오늘 아마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본사가 최대 3만 명의 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전체 직원이 35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명이면 비율로 따졌을 때 무려 10%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고요. 감원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인사부, 기기 서비스, 운영 등 여러 부서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보도 속 내용입니다. 아마존은 언론사의 논평을 거부했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관련한 언급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간밤 1.2% 상승하면서 227달러에 근접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확인해 보시죠.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 다음 날 주가는 반등, 어제는 급락, 그리고 간밤에는 다시 급등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심한 요즘인데 어닝콜에서도 머스크가 언급을 살짝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안됐던 1조 달러의 보상안 만약에 부결된다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현재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그렇기 때문에 보상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라면서 이사회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머스크가 떠나게 된다면 옵티머스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런 미래의 핵심 동력들이 이행되지 못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안의 지급 여부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되어 있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를 앞두고 간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 수정 목표가 510달러, 미즈호 485달러, 스트릿 하이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뉴스트리트는 기존 465에서 520달러까지도 바라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에 힘입어서 4.3% 급등, 오늘 주가 450달러 뚫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퀄컴 급등의 이유를 살펴보시죠. AI 반도체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내년에는 AI 200 그리고 내후년에 AI 250 등 이 AI 가속 반도체를 출시할 거라고 밝혔고요. 그간 퀄컴은 모바일 반도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공식화를 한 겁니다. 시장 진입이 비교적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추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퀄컴 11.1% 뛰어오르면서 18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주가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경신했습니다. 간밤 최고치를更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 먼저 페르미부터 보시죠. AI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에 해당하고요. 바로 한 달 전쯤이었죠. 9월 30일에 IPO를 치르면서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페르미는 아직까지 매출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텍사스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요. 이곳에 세워지는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전력 공급 계약들을 수주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즈호와 스티펠, UBS 등을 비롯해서 5가운데의 월가 하우스들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들의 목표 주가는 대개 27에서 31달러 사이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도 체킹이 됩니다. 이 종목 향후 따라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의 주가는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장 초반에는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1.2%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3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IB 의견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도 함께 보시죠. 목표가 상향 소식이 들려왔는데 컴퍼스 포인트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10월의 실적 추세로 미뤄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거다라는 의견이고요. 특히 로빈후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측 시장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이번 셧다운의 지속 기간 혹은 풋볼 경기의 승자,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베팅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무려 100%나 늘어나는 등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고요. 참고로 로빈후드는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지난달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도 있었죠. 간밤 주가는 4.3% 급등했습니다. 컴퍼스의 신규 목표가는 161달러
$140달러 수준인데 종가는 현재 $145대에 안착했다는 점 체킹이 되고요. 그 밖에 실적 혹은 이슈 특징주들 두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토류 테마주들 먼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간밤 이 미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히토류 관련주들은 반대로 피해 섹터이다 보니까 급락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이 주말 사이에 이 관계 회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히토류주들의 시세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 하면 MP 머티리얼즈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오늘 7.4% 급락 흐름을 가져가면서 $65대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으로 UUUU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USA 레어 어스도 확인해 보신다면 에너지 퓨얼스죠. 10.6%의 급락세였습니다. 오늘 $20 선을 반납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히토류 관련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락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M&A 관련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노바티스가 이 어비디티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인수를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비디티는 RNA 기반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어비디티의 주가 폭등 흐름을 나타냈죠. 그런데 어비디티가 올랐을 뿐만이 아니라 어비디티의 대표적인 경쟁사의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RNA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오늘 피인수 대상 42% 폭등을 했던 한편 DYN이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다인 테라퓨틱스의 주가 역시도 향후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게 되면서 함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케이던스는 이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대중 수출 통제를 걸 때 그 대표적인 타겟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미중 관계 악화의 대표적인 피해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반등 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실적 양호했습니다. 일단 어닝 비트 그리고 매출 비트를 기록한 데다 연간 가이던스 역시도 양호하게 제시를 했지만 주가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의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레벨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상방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불안감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큰 손들은 다시 순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리지 데스크의 자료입니다. 지금 올 US 에코티 쪽을 보시면요. 그래프가 위쪽으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주간 대규모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0월 24일자로 마감했던 지난주 기준으로 미국 주식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이고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주요 지수도 사상 최고치 레벨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 이렇게 미국 주식의 순매수세로 돌아서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신규로 롱 포지션을 늘렸다라기보다는 지수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더 올라 하는 질문과 함께 오르다 보니까 숏 커버링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렇게 순매수세 전환의 요인이 됐다라는 분석이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펀드 매니저들 주머니 속에 어떤 섹터를 좀 많이 담고 있을까 들여다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섹터를 과소 비중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섹터에 과대 비중을 싣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요. 과대 비중을 싣고 있는 쪽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금융 섹터가 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과소 비중, 테크놀로지 쪽이 마이너스 4.7% 압도적인 비중으로 높게 과소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 비유 보중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쪽을 살펴보면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소재
그러니까 전통 경기 민감주 섹터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기술 섹터를 대표적으로 과소 비중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술주 비중은 마이너스 4.7% 압도적이죠. 뭐 그 밖에도 유틸리티 섹터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차익 실현 구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는 그래프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실적은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거의 70%에 육박하는 비율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최근 4년 내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더 넓은 범위의 종목으로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에서도 최근에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를 또 추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기술 섹터가 주도했던 흐름 안에서 중소형주라던가 그 다른 섹터로 좀 더 온기가 번지는 순환적인 회복 시나리오에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 5개 종목이 실적 발표를 내놓죠. 호실적은 계속될까요? 구겐하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를 $60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 또 한 명의 강세론자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의견 매수에 상향 조정을 함께 했고요. $600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그리고 코파일럿과 같은 생산성 도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률의 증가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 상향에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함께 내놓기도 했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 주었듯이 퀄컴도 이제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퀄컴은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칩을 조금 변형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는 칩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민 퀄컴 올 한 해 동안의 주가를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빨간 색깔 선으로 보이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주가고요. 반면에 퀄컴은 파란 색깔 선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의 주가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모두 오르긴 했습니다만 퀄컴의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나기는 했죠. 하지만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신형 AI200, AI250 가속기를 출시한다라는 구상이고요. AI200은 2026년, AI250은 2027년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퀄컴의 첫 고객은 누가 될까요? 누군가 이 칩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퀄컴도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구상 속에서 첫 공식 고객으로 발표한 고객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스타트업이죠. 휴메인입니다. AI 스타트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휴메인은 단순히 스타트업이다라고 규모를 생각하시기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동의 2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를 대상으로도 휴메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판매하는 전략으로 수익성을 높여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퀄컴의 구상이고요.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퀄컴에서 내고 있던 스마트폰용 헥사곤 NPU 기반의 저전력, 고효율 기술을 이렇게 AI 칩에도 적용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대형 데이터 센터 추론 인프라로 대규모 AI 모델의 운영과 응답에 주로 활용되는 인퍼런스에 특화된 모델. 기존에 훈련 쪽에 좀 집중했던 AI 칩이 많았다면 그보다는 실시간 운영 효율에 집중해서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챙겨가겠다라는 것이 퀄컴의 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 그 부분도 좀 짚어보죠. 이번에도 골드만삭스의 자료입니다. 2년 뒤에 AI 서버 출하량 절반이 ASIC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I 서버 출하량이 향후 3년 동안 ASIC 비중 현재는 한 38% 되는데 45%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도 이렇게 새롭게 AI 칩 판매에 나선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세밀하게 각 기업에 맞는 모델에 특화된 ASIC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IB들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또 재밌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광섬유 케이블 쪽을 영위하고 있는 코닝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데이터 센터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코닝은 버블닷컴 지금 2000년대에 상당히 주가가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주가의 레벨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100달러 선에 육박을 하고 있는 코닝의 주가인데요. AI 관련 데이터 센터 수요 덕분에 광섬유 케이블 생산업체 인 코닝의 주가가 닷컴 버블 당시의 고점 수준을 되찾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였는데 코닝의 주가가 과연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입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이번에는 AMD가 계속해서 주가에 날개를 달고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IBM과의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한 소식으로 AMD 주가가 7% 넘게 올랐다라는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 에너지부와 손을 잡고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2대의 초고성능 컴퓨터를 개발, 도입하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이 슈퍼컴퓨터 다음 세대로 평가를 받는데 AMD가 과연 미래 먹거리를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AMD의 최신 MI 칩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AI 인프라 혁신 프로젝트에 가담하겠다라는 구상이고요. 자, 2대의 슈퍼컴퓨터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대의 슈퍼컴퓨터는 크게 럭스 슈퍼컴퓨터 그리고 디스커버리 슈퍼컴퓨터 이렇게 2대로 나뉩니다. MI35X AI 가속기 GPU가 들어가고요. 네트워킹까지도 자체 설계한다는 점에서 AMD의 기술력을 반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슈퍼컴퓨터 대비 3배 이상 확장된 AI 연산 성능을 보여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디스커버리 슈퍼컴퓨터의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부와 계약을 맺은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가 안보용 연산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특장점일 겁니다. 자, AMD가 어제 IBM과 전했던 소식에 의하면 기존에는 양자 컴퓨팅에 들어가고 있는 큐비트 오류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싼 하드웨어를 써야 했는데 AMD가 지금 현재 시장에 내고 있는 범용 반도체로 충분히 그것이 해결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IBM이 전했다라고 했죠.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미국과도 정부와도 함께 손을 잡고 있는 AMD의 행보가 과연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